안녕하세요. 전별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저도 평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박수경 박사님을 모시고 이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인 연구도 해오셨고, 개인적으로는 제가 작년에 이제 논문 쓰면서 일도 하고 육아하면서 좀 많이 힘들었는데, 진짜 많이 격려해주시고 힘도 많이 주셔가지고,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마음 깊이 감사해하는 저희 박사님이십니다. 자, 오늘 그러면 실제 현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 판단하는 기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리고 ILO하고 해외에서 규율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규정들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하거든요. 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너무 바쁘신데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최근에도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질문이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형법이나 사실은 근로기준법 이런 걸로도 기존에 이제 모욕이나 폭행 같은 것들, 뭐 아니면 상해나 성희롱 같은 것들도 충분히 규율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왜 이렇게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마련된 건지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아마 직장에서 발생하는 폭행 또는 괴롭힘의 문제는 우리 아마 사회에서 그동안 가시화되지 않았을 뿐이지 계속 있었던 문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제 이게 부당한 것이라고 문제 제기를 하기 시작했고, 이른바 간호사들의 태움 문제 등이 매스컴 등에서 많이 보도되기 시작하면서 이게 사회 문제로 인식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피해자들 중에서는 어디에도 도움을 받지 못한 채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 되게 안타까운 이런 문제들이 많아서 이 문제가 노동 문제, 사회 문제라고 인식하게 된 것이 큰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은 개인의 문제라고 치부를 해왔던 것이 이제는 인식이 바뀌어서 근로자의 노동권, 인격권, 공간권 등의 관점에서 이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바라보게 되었고, 이를 해결하고자 이제 근로기준법, 산재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개정을 통해서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작년 7월부터 시행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현재 근로기준법에는요, 사용자가 이제 근로자가 직장에서 지위라든지 관계 등을 우위를 이용해가지고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다든지, 혹은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인 혹은 정신적인 고통을 준다거나, 혹은 근무 환경을 악화시킨다거나 이런 경우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이 요건에 대해서 각각 가이드라인을 좀 가지고 있는데 간단하게 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부의 매뉴얼에 따르면 크게 금방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제 3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 등의 이용에 대해서인데요. 여기에서 또 하부 요건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가 피해자가 괴롭힘 행위에 대해 저항 또는 거절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은 관계를 의미하는 우위성이라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가 괴롭힘 행위자가 지휘 명령 관계에서 상해에 있음을 이용하는 지휘의 우위. 그리고 세 번째가 수적 측면, 인적 속성, 정규직 여부, 업무 역량, 업무의 직장 내 영향력, 근로자 조직 구성원 여부 등의 관계의 우위 등을 두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건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라는 것인데요. 이에 대해서는 또 하부의 요건이 있어서 첫 번째가 폭행 및 협박 행위, 두 번째가 폭언, 욕설, 험담 등 언어적 행위, 세 번째가 사적 용무 지시, 네 번째가 집단 따돌림,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의도적 무시, 배제, 그리고 다섯 번째가 업무와 무관한 일의 반복 지시, 여섯 번째가 과도한 업무 부여,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활한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좀 긴데요. 또 마지막 세 번째 요건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이라는 또 요건이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도 또 하부 요건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가 화장실 앞 등 근무 지시 등을 해서 근로자가 제대로 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환경을 조성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가 행위자가 의도가 없었더라고 하더라도 그 행위로 인해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느꼈거나 근무 환경이 예전보다 나빠졌다면 인정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특히나 화장실이나 근무지시 이런 업무 관련해서는 면벽 근무라고 있잖아요. 그런 것도 참 많이 문제가 되는 것 같고, 특히나 이제 의도하지 않고 본인의 이제 업무 지시를 정당하게 한다고 하지만 사실 받아들인 입장에서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잖아요. 네, 감사합니다. 상세한 말씀. 자,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사례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닌데요. 이러한 점 때문에 ILO 총회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는 협약과 권고에 대해서 채택을 했는데, 그렇다면 ILO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 정의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네. 그 국제노동기구 ILO에서는 작년 6월에 2년간의 논의를 거쳐서 일의 세계에서의 폭력과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한 협약 제190호를 채택하였습니다. 이 협약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일의 세계에서 폭력과 괴롭힘이라는 용어는 단일 또는 반복된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신체적, 심리적, 성적 또는 경제적 위해를 초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거나 또는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일련의 허용할 수 없는 행동과 간행, 위협을 말하며 젠더에 근거로 한 폭력과 괴롭힘을 포함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네, 관행까지도 이제 포함하고 있는 게 굉장히 독특하다라고 네. 좀 생각이 되고요. 그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를 직장 내 괴롭힘의 보호 대상으로 어떻게 보면 한정하고 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조금 이게 보호받고자 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네. 그분들이 사실은 포섭되지 못하는 네.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ILO는 좀 다르다고 제가 들어서 네. 그 부분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그 ILO 협약에서는 또 이제 당연히 국내법과 관습에 정의된 근로자, 우리나라로 말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겠죠. 그런 근로자뿐만이 아니라 계약 상태에 관계없이 일하는 사람, 인턴과 견습생을 포함한 훈련 중인 사람, 고용이 종료된 근로자, 자원봉사자, 구직자, 구직지원자, 사용자의 권한, 의무 또는 책임을 행사하는 개인이 포함하여, 즉 자영업자 같은 분들이죠. 이런 분들도 포함해서 일의 세계에 있는 근로자와 그런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진짜 보호범위가 굉장히 네. 높네요. 직장 내 괴롭힘의 근절을 위해서 이제 우리 법제에도 이런 사안들을 좀 도입을 고려해보면 네.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제기되는 문제가 사실은 신고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발생하는 건지 혹시 개선 방안이 있을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피해자가 됐든 간접 경험자가 됐든 괴롭힘 발생 인지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 수리 조치가 일단 법상으로 사용자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또 사용자가 괴롭힘의 가해자인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피해를 신고하고 처리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물론 사업주가 이런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하게 되면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이 지금 현재 근로기준법상에 마련되어 있기는 하지만 실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신고를 했을 때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사업주가 사건 처리 대응을 해줄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 또한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괴롭힘 피해 신고를 사용자에게 하는 것과 더불어서 기업 내 상설 신고 창구를 만들거나 또는 그 이제 지방 간서죠. 노동청 등의 그런 공적 기관의 관련 창구의 문턱을 낮추어서 그 피해를 적극적으로 좀 신고하고 호소할 수 있는 신고 실의 주체를 네. 확대하고 쉬운 접근성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런 부분들이 있겠네요. 그렇다면은 사실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규정을 둔 몇 가지 나라들이 네. 있지 않습니까? 몇몇 나라들이 있는데요. 그런 규정들이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의 규정하고 네. 우리나라 규정과 혹시 차이점이 있을까요? 이제 일본에서도 이런 이즈메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일본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2000년대부터 되게 심각했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을 파워 하라스먼트라고 해왔는데요. 이를 규율하는 노동실책 종합 추진법이 올해부터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법을 시행했다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은데요. 일본의 이 법에서는 이제 직장 내 괴롭힘을 직장에서 행해지는 우월적인 관계를 배경으로 한 언동으로 업무상 필요하고 상당한 범위를 초월한 것으로 인하여 그 고용하는 근로자의 취업 환경에 저해되는 것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서의 정의면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는데요. 다만 앞에서 ILO 협약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아까 변호사님께서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 직장 내 괴롭힘의 규율 대상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상시 5인 미만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실질적으로 이 법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는 그 사각지대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아파트 경비원님들이 입주민들로부터 갑질을 당해서 그런 좀 피해를 호소하다가 목숨을 잃은 사건 등이 많았는데요. 이런 경우도 엄밀하게 보자면은 그 입주민과 경비원 간의 근로계약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이 규정하는 직장 내 괴롭힘의 적용을 받지는 못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우리나라 법과 ILO 협약을 비교했을 때 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되는 대상이 한정적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적용되는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의 법적 보호 대상이다 보니 요즘에 플랫폼 노동, 특고라든지 모든 형태의 고용에 종사하는 자가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는 할 수 없다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현행법에서는 이 ILO 협약에서 말하는 보호 대상보다 그 대상 범위가 좁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보호 대상 확대에 대한 논의가 더욱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부분 진짜 중요할 것 같네요, 사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서 발병한 질병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과거에도 그랬지만 최근에 이제 그게 산재로 인정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최근 우리나라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혹시 인정받은 사례가 있을까요? 네, 그동안 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이전에는 이 직장 내 괴롭힘을 업무상 질병의 유발 요인으로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던 것은 아니었지만 이런 판단 기준에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또는 신체적 피해를 산재 피해로서 인정받은 경우도 왕왕 있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이 이번 산재보험법 개정을 통해서 산재보험법이 보호하는 업무상 질병의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행 등으로부터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이 명문화되게 되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결과의 피해는 육체적, 정신적으로 광범위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육체적 피해와 달리 가사되어 드러나기 힘든 정신적 피해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고 산재 보상을 받기 힘든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이런 괴롭힘의 피해로부터 구제책 및 해결책을 찾지 못한 피해자들이 안타깝지만 되게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건들이 여전히 계속 발생하고 있었는데요. 며칠 전 보도에 따르면은 그 간호사 퇴원 사건으로 안타깝게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모 간호사님의 죽음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네, 앞으로 아마 더 많이 변화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사실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규정이 마련이 되면서 긍정적인 부분이 정말 많았잖아요. 그런데 조금 더 이 부분이 개선됐으면 좋겠다라는 지적들이 있는데 어떤 부분이 좀 있을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하여 연구를 진행해 오면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있게 되는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이 마련돼야 되지 않나라고 줄곧 생각을 해왔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 직장 내 괴롭힘 피해로 발생하는 뭐 스트레스든 우울증이든 불안 등의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산재보험법으로 보상을 받는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사후적인 대처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사전적 예방이 우리 이 법 제도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러한 역할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법제도 개선이 향후 이루어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또 관련해서도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너무 기대가 되네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사님께서 말씀해주신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되어가지고 더 좋은 법제가 마련되고 또 직장 내 괴롭힘이 근절되기를 기대됩니다.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곧 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